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슈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생활법률 상담소. 오늘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힘없는 가맹업체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성진 교육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장님은 지금 집주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 가맹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가맹 거래사로서 가맹점주들의 어떤 권익에 대한 네.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셨다가 들어가신 건 그건 아니고요. 예. 같이 이제 내용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다 그런 거네. 예. 현재 가맹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 가맹 사업이 이제 꾸준히 네.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심으로 보면 한 5,300여 개, 네. 가맹점 숫자로 보면 한 22만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가 대단하네요. 5천 개면. 하지만 네. 실제로 그 등록되지 않은 채로 가맹 사업을 진행하거나 네. 계약 형식은 위탁 계약이지만 실질의 가맹점인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네. 30여만 개가 넘는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성황을 이루는 거네요, 결국은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황을 이루는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사오정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40대, 50대 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오는데 막상 나오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 쉽게 창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그동안 자영업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게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예.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면은 이제 대기업이라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뛰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자기는 어디서 무엇을 구해서 어떻게 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걸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정을 비교적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떨어졌을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돼요, 되게? 일단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 독립 창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좀 나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 가능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뛰어들다고 네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뛰어들다 보면은 이제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갑이 되는 거고, 네. 소규모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이 되니까 네. 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네.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 네. 일부에서 이제 갑질까지 가는 관계까지 간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예, 결국은요? 예. 어느 정도입니까, 그 현황이? 일단 이런 그러니까 가불관계 형성되는 그 구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창업 시에 가맹점들이 가맹본부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고 초기에 자본이 상당 부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네. 그걸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됐던 오너 리스크 문제. 그러니까 가맹본부의 오너가 일탈 행동을 통해서 가맹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요즘에 미스터 피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식이 2마리 치킨 뭐 그런 네, 거.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또 문제됐던 게 이제 필수 품목을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오너의 특수 관계인의 이제 업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가맹점 수익의 이제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하신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행 아니에요? 보편화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그죠? 예.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고비나 판촉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점이 나누어야 네. 할 부분인데요. 네.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가맹본부가 아주 현재 낮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형태 네. 그것도 불공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조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 듣고 많이 다루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 갑을관계, 갑질 논란 관계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기에는 참 애매한데요. 네. 정말 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안타깝고 목매달아 하는 것이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자기의 온갖 그 자금을 투자해서 가게를 만들었는데 네. 이 가맹 계약이 한순간에 끊겨버린다면 더 이상 이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뭐 시설 투자해놓고 자기 영업 전단 또려놓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놨는데
한순간에 가맹 계약이 해지된다면 더 이상 가맹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근데 계약할 때 그거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죠. 쓸 때 언제까지 하겠다, 네네. 뭐 갱신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약 기간하고 다 네. 해지 사유, 갱신, 거절 사유들이 법과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부가 갑자기 트집을 잡아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용 증명이 날라올 때마다 사장님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또는 보복적인 위생 점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뭐 통상적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위생 점검이 일주일에 4번, 5번씩 일어난다던가. 그만두라는 얘기군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번 시정해라. 그런데 또 시정했을 때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면 해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네. 계속 해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본부에서는요, 그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결국 돈 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그렇죠. 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해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저희가 지금 추측하는 건데요. 네. 가맹점주 협의회라고. 가맹점 협의회 우리 국장님 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국장님께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많이 지원해 주고 네. 계신데요. 이게 가맹점주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모여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보자라고 모든 협의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지의 위협이 높아지는 과거 노조 파괴 양상과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본사의 갑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수를 받으신 거군요. 예, 저희 국장님과 민변에서 함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보복성 압력을 가한다는 건가요? 가맹점 본부에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맹점, 개별 가맹점이 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점주들이 공통적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이제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맹본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집행부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매장 점검을 원래 매뉴얼보다는 훨씬 강화된 형태로 진행을 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가 협의회에 몇 개 업체나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전국 가맹점주협의 연석회의에는 네. 21개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21개 단체라는 건 그 단체 가맹점주협의회들의 숫자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예를 들면 뭐 GS25다 예를 들면 예. 뭐 그런 부분들이 25개. 그러면 총 21개. 21개. 그럼 총 가맹 업체가 꽤 되겠네요. 저희들이 뭐 실제로 그 숫자를 이렇게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00명 정도 만 개 정도? 가맹점주의 숫자로 보면 10,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불공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개별적인 사건 해결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라든가 법제도 개선,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신다는데 그 활동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 네. 예. 저희 그 가맹점주 연석회의에서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모아서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가불관계라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 또 편의점 사장님들이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네.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야 영업이 자율적으로 전환된 것이 아주 가장 큰 활동이나 저희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공정위에서 공고 기준으로 영업 거리 제한을 편의점별 영업 거리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네. 이런 가맹점주 협의회와 같은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가맹사업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런 영업 작은 소규모 사장님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예. 일종의 담합으로 봐서 금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다. 자주적인 어떤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거산이 필요하다라고 법제도적으로 좀 근거가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런 활동들이 주로 연석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할 그 내용. 본사의 갑질로 인한 그 가맹점주의 피해가 산출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네. 그 모 치킨 브랜드 네. 그 회장의 이제 성추행 의혹과 네. 관련돼서 한 의원실에서 카드 매출액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산출하기 그 위해서. 오너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경우에 평균 한 30% 정도 매출 하락분이 파악이 됐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 피자 브랜드의 이제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네. 그 이후에
가맹점들이 수십 개 폐점으로 내몰린 것도 있었고요. 네.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 이제 가맹본부에서 보복 출점 형식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직영점을 출점하고 거기에 파격적 할인을 시행해서 네. 결국 점주가 삶을 포기하게 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럼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이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은 예. 이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네.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수도 있고요. 네.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것이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네. 고소고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실천, 분쟁조정 제도가 안착화되면 좋을 텐데 그동안 저희가 보기엔 공정위가 참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분쟁을 조정해달라 조정을 해도 본사에서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가다가 사장님들이 그 나약하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점점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빠른 법적 구제 절차는 가처분 소송제도입니다. 가처분 소송제도요. 예,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한 1개월 또는 2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가처분 소송제도가 있고요. 그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께서 나의 일이 또는 옆에 사장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 곧 또 옆에 사장님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리를 만드는 것, 함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가장 아니에요, 중요하다. 지금.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오히려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처분 소송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예를 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 예, 예. 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옆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점포를 내줘 버렸어요. 네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갑질 횡포 아니겠어요?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모 피자 브랜드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네. 최대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아, 그래요? 예, 예. 10년이 지나면 본사에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투자해왔던 사장님들은 10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네. 모든 삶의 터전을 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자 브랜드의 가맹점주 협의회가 본사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10년이 지나도 특별히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네. 한 사장님이 10년이 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했습니다. 리뉴얼도 하고 10년이 되니까 끊어버린 겁니다. 재계약 안 하겠다. 본인은 철저히 재계약이 될 줄로 알았는데요. 아니 그 계약서에 이전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생협약서에 돼 있었던 상생협약서에? 거죠. 예, 예. 그래서 상생협약에 근거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를 법률적 용어로는 가맹점 사업자라고 합니다. 네. 가맹점 사업자로서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서 본사 측에서는 이런 상생협약이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에 근거하여 임시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잘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와 같은 가처분 소송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 네. 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인력의 한계도 네. 있었고 또 의지의 문제도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신고 이후에 2년이 지나도록 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가맹점주들이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뭐 취지통행세랄지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네. 10년차 매장에 대해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 뭐 문제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판촉 문제도 있었습니다. 판촉 예. 문제라든가 뭐 물건을 어떤 기본적인 물품이라든가 자재를 예를 들면 꼭 본사에서만 구입하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좀 제가 궁금해하고 그게 사실 구체적인 직접적인 압력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공정거래를 통해서 하셨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보셨습니까? 네네. 이 봤습니다. 내용, 예. 네.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같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건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네. 어느 정도 표명돼 있어서 긍정적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어떤 점들이 채워야 될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일단은 이제 가번 항목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 해서 네. 필수 품목에 대한 의무 기재 사항을 이제 확대하고 네. 그 마진폭에 대한 그런 공개들도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네. 필수 물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가맹점주 협상력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가맹점주 단체가 신고할 수 있게 신고 절차는 마련했지만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행위에 대한 네. 어떠한 페널티를 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예.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관련돼서도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부 위임한 것은 네. 어떤 권한을 나누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이양해주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네.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 중심이어서 여전히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시성 있는 어떤 행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한 의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정위가 많이 추가하실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엇보다도 상생협약 그런 어떤 네. 집단적 협약 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는 아까 가처분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이제 협상력을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주어야만이 힘의 균형이 맞춰져서 서로 선하게 거래하는 관계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하신 거 같고 네.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불관계라든 갑질 논란이 해소되고 좀 평균적이고 균형적인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근데 법제도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나 네. 어떤 법률 기관이 네. 신속하고 엄정한 법칙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기존의 갑질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죠. 네. 더 이상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네. 굉장히 분명한 사인을 보내줘야지 그런 사례가 남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하여튼 뭐 시간이 좀 짧으네요. 더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보 변호사 그리고 서홍진 교육국장이었습니다.